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총기 난사로 20명의 사상자를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범인 후칸트라는 이 범행을 저지른 댄스클럽의 단골이었고 오래전에 아내와 이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알함브라 댄스클럽에서 휴그란 트렌의 이 총을 빼앗은 사람은 26살 중국 청년이었는데 당초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혼자서 범인을 상대해 사투를 벌인 끝에 추가 범죄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총은 대량 살상 무게인 반자동 소총이었는데 불법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 라디오 코리아는 아침 일찍부터 이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들어서 지금까지 나온 총기 난사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전해드립니다. CNN도 지금 전하고 있고요. 지금 CNN에 나오고 있는 저 청년이 바로 26살 중국 청년입니다. 네. 이번 그 영웅으로 떠오른 청년이죠. 혼자서 범인을 막아낸 청년입니다. CNN도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뉴욕타임즈와 단독 인터뷰를 했고 지금은 이제 CNN과 하고 있는데 이 CCTV에 저 청년이 혼자서 범인을 막은 것이 지금 잡혔고 저 청년이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범행이 토요일 밤 10시가 넘어서 일어났잖아요. 글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알려진 거는 세상에 알려진 건 일요일 이제 아침부터였고요. 그래서 라디오 코리아가 방금 최영호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 아침부터 계속 속보로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계속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들어와서 지금까지 나온 새로운 소식을 보면 후칸트란이 72살로 이번에 범행을 저지르고 자살한 후칸트란은 아내와 오래전에 이혼한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독거남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후칸트란이 살고 있던 곳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샌 자신토 밸리 지역의 헤멧이라는 시가 있죠. 헤멧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헤멧에 있는 한 실버타운에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으니까 실버타운에 거주하면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실버타운에 같이 살던 다른 이제 노인들은 다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전혀 몰랐다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후칸트란 이 범행을 저지른 몬테레이 파크 댄스클럽의 오랜 단골로 나타났습니다. 이 댄스클럽의 강사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워낙 거기에서 자주 거의 매일같이 나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춤도 잘 추고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춤추는 스텝을 가르쳐줄 정도로 사실상 강사처럼 행동할 정도로 굉장히 이 단골이었고 이 아내와 지금은 이제 이혼한 아내와 처음 만난 것도 바로 이 댄스클럽이었습니다. 이 총기 난사 범행을 저지른 이 댄스클럽에서 자신의 아내와 20여 년 전에 만났습니다. 이 전 아내가 CNN과 익명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후칸트란이 춤을 가르쳐주겠다며 그때 이 댄스클럽에서 처음 말을 걸어왔고 그래서 이제 친해지고 바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2000년대 초였는데 몇 년 되지 않았죠. 2005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2005년. 그러니까 결혼하고 몇 년 살지 않고 바로 이혼했고 지금까지 2023년까지 쭉 혼자 거의 20여 년을 혼자 살아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네,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도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총기 난사는 후칸트란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의문이 있었죠. 72살의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20명을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지금 20명을 맞춘 거 아닙니까 총으로. 그중에 10명이 이제 숨졌고 10명은 부상을 당한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은데 경찰이 공개한 총기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커브레이 M11 9mm 반자동 소총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에 50발까지 총격이 가능한 그런 완전 살상용 무기죠. 그러니까 이런 총기를 가지고 범행을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 커브레이 M11은 그러니까 커브레이 회사가 만든 M11 9mm 반자동 소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총에 매거진이 달리지 않습니까? 탄창이. 근데 보통은 소총 길이와 거의 비슷하게 좀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길이가 되는데 이번에 공개된 걸 보니까 소총보다 한 2배는 더 긴 엄청난 길이의 탄창을 꽂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할 작정을 하고 간 것으로 보여져서 이 긴 탄창이 달린 이 총기 사진만 봐도 굉장히 끔찍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총기 난사가 사실은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막은 영웅이 지금 화제가 되고 네,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CNN과도 인터뷰했던 영웅이 있죠. 범인인 후칸트란이 그 몬테레이 파크 총기 난사 이후에 이동해서 17분 만에 인근 아람브라 지역에 있는 라일라이 볼륨 댄스 클럽에 나타났는데 이 후칸트란을 막은 사람이 중국 이민 3세 26살의 젊은이였습니다. 바로 브랜든 사이라는 젊은이였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면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브랜든 사이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범인과 맞닥뜨린 그 순간이 정말 극적이었다고 정말 해요. 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밤 10시 40분쯤에 나타났는데 이 범인 후칸트란이 브랜든 사이는 그 라일라이 볼룸 이게 가족 비즈니스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인데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민 3세여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고 아버지 어머니가 가꾼 사업장에서 이제 손자인 브랜든 사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설날 전날 토요일 1월 21일 라비 근처 사무실에서 볼륨을 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밤 11시에 문을 닫는데 그때 10시 40분이니까 문 닫기 한 20여 분 남은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장 분위기였고요. 볼륨에도 사람들이 한 3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거의 다 이제 집에 돌아간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 순간 출입구가 거칠게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곧바로 날카로운 금속성의 물체가 착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이게 아마 총을 장전하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하게 울려 퍼졌고 브랜든 사이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돌아봤다고 그래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그랬더니 바로 총구가 자기 얼굴을 겨냥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괴한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총을 꺼내서 들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장전해서 바로 총을 자기 얼굴에 겨누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참 이 범인을 만난 순간도 너무나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브랜든 사이 청년은 그게 0.1초 아주 짤막한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했다고 그럽니다. 이 눈이 마주친 순간 브랜든 사이가 그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괴한의 눈에 가득한 광기를 자기는 딱 느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범상한 눈이 아니라 정말 그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광기가 눈에서 아주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총을 겨누면서 이 괴한이 이 볼륨 안을 들여다봤다고 그래요. 볼륨 안에 사람이 얼마나 있고 누가 있나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총을 가지고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그런 의지가 딱 느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보통 이렇게 총기 난사하려고 그러면 실제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까지는 좀 숨기잖아요. 네. 혹시라도 제지당할 수 예.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범인인 이 그 트란 같은 경우는 후칸트란은 그런 숨기는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뭐 들어오면서 바로 총을 겨눴고 그래서 브랜든 사이는 이 범인을 보고 또 이 범인의 총을 본 순간 이 사람은 단순한 무슨 뭐 범죄자가 아니라 엄청난 살인마구나 하는 걸 바로 그냥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을 본 순간 난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이 워낙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량 살상 무기였잖아요. 나의 미르미러 그 반자동 소총. 그러니까 총이 일반적인 권총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딱 한눈에 봐도 이게 호신용이나 또는 절도나 강도를 하기 위한 정도의 그 작은 총이 아니라는 게 바로 그냥 느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을 강탈하려고 들어온 강도가 아니구나. 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들어왔구나 하는 게 그냥 총을 보는 순간에 느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괴한의 몸짓, 얼굴 표정, 눈길 등에서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냥 표현됐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냥 한마디 말도 안 했지만 다 느껴졌대요. 그리고 이 브랜든 사이 청년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자기는 26살이지만 지금까지 태어나서 26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진짜 총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근데 처음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면 자기한테 이제 얼굴에 총이 겨눠졌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달려들었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달려들었대요. 달려들어서 괴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을 일단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을 뺏지 못하면 결국 총 맞아 죽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 그냥 달려들었다. 어차피 죽을 거. 달려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범인에게서 총을 뺏은 거는 브랜든 싸이 혼자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오보를 날린 셈인데요. 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2명이라고 언급했어요. 아람브라에서 2명의 영웅이 총을 빼앗았다고 찬사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 브랜든 싸이 가족은 브랜든 싸이 혼자서 총기 난사범과 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 탐 싸이는 자신의 아들 브랜든 싸이 혼자서 맞섰고 그때 이 홀 그 볼륨 안에 몇 명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지켜만 봤고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브랜든 싸이의 누나가 있습니다. 라일라이 볼륨 대표인 브렌다 싸이가 이제 볼륨 대표인데 이 CCTV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CCTV 공개했는데 CCTV 보면 아까 그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CNN도 나오지만 혼자 싸웠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뭐 둘이 아니었고요. 1대1로 그냥 싸웠어요. 그 브랜든 싸이가. 그래서 로비에서 총을 두고 정말 그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고요. 그래서 브랜든 싸이는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하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참 나도 이해가 안 간다. 그게 그냥 뭐 작은 권총도 아니라 그 엄청난 살상용 소총이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달려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좀 자기도 좀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뭐 무의식 중에 내가 이걸 안 잡으면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뭐 몸싸움 한 시간이 그렇게 길었겠습니까만은 그 순간에 당사자들한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렇죠. 그 가게 CCTV를 보니까 한 1분 30여 초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1분 30초. 깁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길게 싸운 거죠. 그렇죠. 어떻게. 짧은 거지만 총을 들고 목숨이 그럼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1분 30초 싸웠다 그러면 보통 일이 네, 아니죠.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브랜든 싸이가 범인에게 달려들어서 사투끝에 총을 빼앗았는데 근데 범인도 총을 다시 찾으려는 의지가 강해서 보면은 계속 뺏었지만 또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총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분 30초간 계속 이 몸싸움을 벌였고요. 브랜든 싸이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총을 컨트롤하는데 자기가 완벽하게 컨트롤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 총을 괴한에게 겨눴다고 그럽니다. 겨누고 뭐라고 그랬냐면 Go! Get the hell out of here! 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꺼져라! 당장 여기서 나가! 꺼져! 뭐 이러면서 쫓아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범인이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왜 붙잡지 않았냐 할 수 있지만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이 잡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또 그 상황에서 총쏴 죽인다?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뭐 집에서 바퀴벌레가 지나가도 그 바퀴벌레를 백해무익하니까 잡아 죽여야 되겠지만 또 못 잡아 죽이는 분도 많잖아요. 네, 뭐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브랜든 싸이도 총을 빼앗아서 범인에게 겨누고 당장 꺼지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범인이 그래서 도망가게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네, 브랜든 싸이가 총을 뺏고 범인을 쫓아내고도 계속해서 경찰 수사에 협조하느라고 실수가 없었다고 실수 해요. 없었어요. 괴한이 밖으로 달아난 후에 이제 경찰이 왔고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가 뭐 10시 40분 아마 경찰이 왔을 때는 11시 정도 그러면 계속 뭐 한두 시간으로 조사가 끝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세상이 지금 발칵 뒤집힌 사건인데 그래서 그 다음 날 어제 일요일 새벽까지 밤을 꼬박 새면서 조사에 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최악의 순간이 끝나고도 잠도 자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요. 참 브랜든 싸이에게는 정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 상호가 라일라이 볼륨인데 라일라이는 바로 할머니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민 1세대인 할머니 이름으로 상호를 지었고 이 라일라이 볼륨은 이 중국 이민 가정 3세대가 지난 30여 년 동안에 걸쳐서 키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브랜든 싸이가 그 뉴욕 타임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자기를 영웅이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몬트레이 파크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이제 나중에 듣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고 무엇보다 자기도 중국인이지만 중국에 같은 데 살고 있는 중국인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너무 슬프게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고 슬프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중국 이민자들은 다 한 다리 건너 다 친한 사이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 어찌 됐건 이 젊은이 때문에 브랜든 싸이가 몸을 던져서 막아준 덕분에 안 그랬으면 그 총 갖고 그 안에서도 범죄 저지를 수 있었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어딘가에 또 누군가들을 상대로 해서 또 저지를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이 청년 덕분에 글쎄 말입니다.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새벽부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생각했던 거는 우리 한인들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다음에 이 범인이 또 한인일까봐 굉장히 좀 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한인들은 좀 피해가 없으니까 좀 그렇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